압구정 그 얘기 좀 볼게요. 12억 5천이 올랐다. 집 한 채 값이 오른 압구정 65억 신고가 무슨 일이? 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정고가보다 이제 12억 5천만 원이 올랐다. 뭐 이런 뉴스 기사인데요. 잠깐 볼까요? 압구정동 중대형 아파트가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 고가보다 무려 12억 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웬만한 지역의 집 한 채 값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 쇼크의 규제 영향으로 팔 사람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거래다. 서울시 부동산 거래 정보 광장에 따르면은 압구정 현대 7차입니다. 전용 245제곱미터. 압구정동 전체 모든 아파트를 통틀어서 현대 7차 76동일 겁니다. 그게 가장 큰 80평대가 위치한 동입니다. 그 5층 매물이, 층도 뭐 로얄층은 아니네요. 5층이면 로얄층이 아닙니다. 5층 매물이 지난달 14일 65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평형의 종전 최고가는 52억 5천만 원이다. 따라서 12억 5천만 원이 오른 가격이다. 앞서 현대 7차 전용 144제곱미터도 지난달 10일 40억에 거래되며 전고가를 뛰어넘었다. 지금 압구정동 부동산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량의 거래량을 수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신고가가 등장하는 단지가 계속적으로 이제 빨간불이 켜지는 거로 비유한다면 불이 막 켜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뉴스 기사를 꼽은 이유는 압구정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난 한 5년간은 시장을 선도하는 어떤 지역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동산이 모든 지역과 모든 부동산이 막 동시에 오르고 동시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서열 순서에 입각한 상승이든 또는 심지어 하락이든, 쉽게 말하면 시세가 어떤 변동을 보일 때는 항상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 특정된 지역이 움직이면 그 주변 지역으로 이제 또 그 주변 지역의 거점 자리로 영향을 미치고, 그 거점 자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서열이 나타내는 지역으로 또 이게 불이 번지고, 그 다음에 또 번지고, 이게 계속 어떤 서열 순서대로 맨 위에 있는 팽이를 딱 돌리면 이제 밑에 있는 팽이들 한 3개가 돌아가고, 이 3개가 돌아가면 밑에 있는 9개가 돌아가고, 9개가 돌아가면 밑에 또 확 돌아가고, 이게 쭉쭉 퍼져나가는 제일 꼭대기에서 움직이는, 신호를 먼저 주는 뭐 그런 지역, 선도지역이라고 할까요? 결국 선도지역이란 서열 상위 지역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지역으로서 가장 많이 저 스스로 이제 활용해왔던 지역은 반포입니다. 지난 5년간. 반포에서 일단 움직이면은 건너편에 용산, 당연히 강남도 영향을 받고, 서쪽으로는 바로 여의도가 또 영향을 받고, 또 용산, 여의도, 강남, 영향받으면 그 주변으로 여의도 옆에는 목동, 강남 옆에는 잠실 잠실이 또 움직이면 잠실 옆에 강동구 움직이면 그 옆에 미사, 위에 용산 움직이면 마포, 뭐 성동이 움직이면 위에 이제 뭐 청량리, 동대문 움직이면 또 이제 성북이나 강북으로 이렇게 끝도 없이 퍼져나가고, 서울의 끄트머리 지역이 또 움직이면 서울에 붙어있는 경기도로 다음 서열이 가고, 이런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도지역으로서 나름대로 반포를 잡았던 것은 반포에서 신호가 항상 먼저 나왔고, 그게 어떤 과학적인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또 제가 현장을 다니며 느낀 거는, 반포가 움직이면은 제가 여의도나 목동을 딱 보고 있으면은 반포가 움직여요. 그러면 여의도에 지금 나와 있는 호가가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오르겠구나. 고대로 되더라고요. 또 여의도가 움직이면 또 몇 달 지나면은 목동이 움직이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작년에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은 앞으로 이 시장을 선도하는 최상단 지역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포에서 압구정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뭐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반포에서 그 반포주공 1단지가 소송에 휘말리면서 그 반포에서도 그 가장 큰 재건축인 반포주공 1단지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어 보였고, 그리고 그 강남 분들을 이제 만나 뵙고 상담을 하고 그분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어느 시점보다 압구정동에 대한 관심과
이 문의가 증가하는 걸 제가 이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압구정을 일단은 선도 지역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삼게 됐던 것인데, 지금 이 압구정동에서 최근 들어서 신고가가 나타나는 그 단지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신고가 단지를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예를 비유한다면은, 이 빨간불이 켜지는 단지가 압구정동에 여러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은 최근 경기도권이나 세종시 부동산이 상승돼서 압구정동에 오르는 게 아니라 다음 수순을 여기서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 예측이 맞을 거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이 틀리더라도 참 송구스럽지만 여러분들께 책임 못 져드립니다. 다만 압구정에서의 지금 이 신고가가 속출이 되는 게 어떤 특정한 한 단지나 어떤 특정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 평수는 아주 특수한 평수거든요. 이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단지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실거래가 자료를 잠깐만 보게 되면은, 압구정동에서 지금 뉴스에 나온 것은 요예요. 80평. 재작년에 2018년도에는 40억, 작년에 52억, 지난달에 65억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맞다. 근데 이 뉴스 기사를 제가 방금 나왔던 이 뉴스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 댓글들이 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건 집값을 올리기 위한 자전 거래다, 그러니까 허위 거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압구정을 조사하면서 지금 압구정동 그 많은 아파트들 중에서 80평대가 제일 큰 평수인데 76동에만 있고, 저는 몇 년 전에 요 76동의 전체 등기부 등본을 다 제가 띄어봐서 보니까 제가 첫 번째 놀랐던 거는 대출이 아예 없는 집들이 너무 많다. 이 76동 등기부 다 띈 거예요. 뭐 갖고 계신 분에게 좀 죄송하지만 뭐 등기부 등본 제가 뗄 수 있는 누구나 다 권한이 있는 거니까요. 다 띄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싼 아파트에 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이 많은가. 그리고 당시에 이거는 경매 자라만 나오겠다, 또는 금매 자라만 나오겠다, 대출이 많은, 뭐가 잡혀져 있고 뭐 가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집들이 딱 3집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거래된 것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의 소지가 있고, 제가 압구정동 현장 조사를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압구정동은 시장의 선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매물들의 어떤 호가 수준이라든지 거래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관심을 많이 가져왔었는데, 이 76동 지금 뉴스에 나온 이 65억 거래 사례 76동은 매수 대기자가 계속 줄이 서 있어요. 이거 나오면 사겠다. 요 동만 꼬집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제가 조사한 결과는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나는 요 동에 나오는 80평대만 사겠다, 이런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 압구정에 살고 계시는 모 연예인분도 이 76동이 나오면은 바로 자기 갈아타서 이사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부동산한테 얘기를 했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정 거래라든지 허위 거래일 수는 없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봤던 바로는 이 물건을 사겠다는 매수 수요자분들이 오히려 예약을 걸고 대기를 걸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가짜 거래이기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 불경기에 뭐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고, 거래는 당연히 줄어들었죠. 거래가 줄어든 것은 당연한 이제 현상인데요. 뭐가 있겠어요. 지금 거래가 많이 나올 수 없는 것은 일단은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적고, 그리고 이제 매수자분들도 이제 위축되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에 선뜻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매도자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앞다투어서 지금 시장에 팔아달라고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와중에 서울에서는 이런 압구정, 서울에서 중심은 아니지만 어떤 강북권, 그 다음에 서울도 아닌 경기도나 심지어 뭐 인천이라든지 저쪽에 뭐 어디에요, 뭐 세종시까지 이런 신고가가 속출되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 신고가는 지금 신고가가 나오면서 우리 뉴스 봤습니다만은 2천만원, 3천만원에 갱신하는 신고가 거래가 아니라 수억 원이 갱신되는 신고가 거래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하나가 거래되고 다음 거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가 나올 때 있어서 이 상승의 보폭은 시중에 나와 있는 유통 매물과 정확히 반비례한다고 봐요. 무슨 소리냐면
매물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신고가가 나오더라도 이 상승폭이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물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매물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없는 상황에서는 다음 스텝이 보폭이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이 계단의 한 칸이 우리가 흔히 하는 계단 한 칸 폭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방법은 정말 하나입니다. 시장의 이 유통 매물의 가뭄 현상은 해소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양도세 규제를 다시 풀어주는 거에서 반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거를 풀어주면은 이만큼 번 사람들이 막 차익 실현을 해서 돈을 챙겨가고 절대 그건 막아야 된다. 상식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그걸 규제했기 때문에 시장의 유통 매물이 가뭄이 왔고 극소로 적어졌고 한 건의 거래에 대한 상승폭이 이루 말도 못할 정도로 비정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 현상은 그러면 방조하고 내비둬야 되는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전략이 양도세 강화를 70%, 80% 아니 100%까지 올리면 정말 집값이 잡힐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세를 완화시켜주는 소리가 아니라 강화를 폐지하는 것이고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의 양도세도 우리 주민세 포함하면 거의 50% 육박합니다. 과반에 육박합니다. 그 정도 세금은 낼 수 있다라는 분들이 계시지만 70% 이렇게는 못 내겠다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어떤 게 더 이득인지 우리가 판가름해야 되는 것이고, 양도세 규제가 이 양도세의 어떤 이 중과가 사라지고 양도세를 다시 정상화시킨다라면 저는 제가 만나본 이 어떤 그 상담자 분들만 토대로 보더라도 정말 팔고 싶어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매물이 쌓일 것이고 매수자분들은 고를 수 있는 숨통과 여유를 찾게 될 것이고 패닉바잉은 사라질 것이고 매도자분들끼리 경쟁이 붙으면서 저는 호가가 분명히 내려간다 봅니다. 심사숙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달 새 신고가가 수억 원이 올라버리는 상황이 만약에 신도시 입주까지 이어진다든지 아니 한 1, 2년마다 이어진다면은 돌이킬 수 없는 호가가 형성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은 만사를 제쳐두고 딱 하나입니다. 뭐가 올바른 것이냐? 시장의 매물이 쌓일 수 있도록. 그것만이 3기 신도시 입주까지 버틸 수 있는 시장의 유일한 안정책이자 동력입니다. 아주 유일해요. 저는 둘도 안 떠올라요. 해법이. 하나밖에 안 떠오릅니다. 양도세 정상화시켜서 팔 수 있도록, 유통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경쟁할 수 있도록, 매수자분들이 고를 수 있도록, 패닉바잉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매도자분들이 앞다퉈서 호가를 조금이나마 내릴 수 있도록, 경쟁이 붙을 수 있도록. 경쟁이 없습니다. 하나 내놓는 게 다예요. 경쟁합니까? 경쟁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없으니까, 매물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야지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호가에 이 신고가가 나오려면은 매수자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매수자분이 투자자겠습니까? 이 시국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압구정같이 특수한 자리는 모르겠습니다. 예외로 치더라도 대다수 우리 오늘 쭉 뉴스에 봤던 이런 지역들이 대체로 압구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들어가 사실 분들이란 소리예요. 들어가서 거주하실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거의 열이 아홉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고가 거래를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사셨다면 제가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은 제 상식에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 신고가 거래들은 투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분들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가격의 매물을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제발 유통 매물을 늘려주시는 정책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인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입주 전에 그거 외에는 이 매물 급감 속에서 공급 부족 사태를 피해 나갈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심사숙고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비슷한 부분, 약간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좀 퇴로를 열어주고 압박을 가한다면 진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제대로 먹힐 거예요. 퇴로만 열어준다라면은. 그러면 매물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 뉴스 기사 여러 개 좀 보면서 이제 봤고, 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은 10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막상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을 이제 눈여겨보고 있으니 갑갑할 따름이고요. 부동산이 올랐다고만 우리가 해석할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이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압구정동에 이제 이 신고가 외에도 30억 후반, 30억 중후반대에서 거래됐던 것들이 최근에 50억 넘는 신고가를 나오는 그런 단지가 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상담할 때, 예전이라면 2014년도 이전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2010
2002년도에 상담을 할 때인데요. 어떤 분께서 10억 원이 있다라고 이제 오셔서 상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뭘 살까 이렇게 보면서 그때 당시에 강남의 역삼동 이면도로변에 땅이 한 뭐 80평이나 90평 됐을 거예요. 그 상가 건물을 이렇게 사는데 대출 좀 받고 보증금 끼고 10억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10억으로.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10억이면은 동탄에 가서 세종시 가서 30평대 아파트도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냐. 부동산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돈이 참 많이 내려갔고 100억이라는 돈은 정말 뭐 가늠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면 지금 강남권의 좀 큰 평수 재건축들 대치동이든 반포든 뭐 압구정이든 뭐 청담이나 삼성이든 간에 재건축들이 좀 큰 평수가 지금 기본적으로 다 50억을 불러요. 그거 두 채는 100억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000억이란 돈은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 맞습니다. 우리가 개인분들이 감히 살면서 우리가 1000억이란 돈을 입에 담지 않거든요. 근데 이 1000억이란 돈이 제 표현으로는 고작 강남의 큰 평수 재건축 한 20채면은 1000억이에요. 그거 20채면 1000억입니다. 1000억이라는 돈이 입에 담을 수 없었던 그 큰 돈의 가치 평가가 강남의 큰 평수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20채면 1000억이란 소리입니다. 상황은 그러한데 이 유동성은 줄어들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답답해서 하소연 겸 여러분들 스스로 대응하시고 판단함에 있어서 집값이 5억이 올랐네가 아니라 10억짜리가 15억 올랐네가 아니라 이건 초보적인 마인드니까 15억 원으로 고작 이제 이거밖에 못하는구나. 15억 원의 값어치가 이제 이거구나. 이런 개념으로 조금은 다른 안목으로 시장을 해석해 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자, 부자농법 구독자분들 다들 힘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유튜브 또 이제 들어오시면 아픈 어린이 친구들 돕는 도서 누나가 되었어요. 도서 주문 많이 해주시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좀 많이 좀 도왔으면 좋겠네요. 다들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제정신이 아니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여기서 일단 망가지면 오류가 바로 여기로 또 와요. 여기가 망가지면 이제 육체가 망가지죠. 자, 힘드시군 맞습니다만은 더 힘든 친구들을 좀 도우면서 보람을 찾기를 바랍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주문 좀 많이 해주시고 주문 방법은 부자농법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요거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뜻깊은 내용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 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 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